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국가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종합검진에서도 너무나도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뭐를 해야 된다라고 추려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유현입니다. 슬슬 건강검진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주변에서 건강검진 어떤 검사 받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걸 꼭 받아야 되는 이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해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에서 나온 한국인의 건강검진이라는 책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추천할 만한 검사들은 사실 국가건강검진에서 진행하는 검사들 정도예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 아니라 내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위험 요인 그리고 내가 어떤 검사를 받을까는 결국 세 가지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현재 나의 증상이라든지 혹은 질병, 그리고 과거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력 이 세 가지를 사실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부터 이어져서 어떤 검사를 할지도 좀 파악이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현재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해보는 게 좋을 만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현재 상태라는 거는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질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형간염 보균자라고 하면은 간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고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는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이 세 가지의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 대사질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맥경화증이 발병을 해서 내 심장이나 뇌 쪽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심장에 관한 직접적인 검사나 아니면 뇌에 관한 직접적인 검사도 좋지만 저희가 그 경동맥을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경동맥 초음파 역시 동맥 경화도를 판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대사질환에 진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활 습관 면에서 예를 들어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운동도 별로 안 하고 비만한 상황에서는 대사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검사들을 좀 진행해 해보는 게 좋을 것이고 사실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압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되지만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라든지 아니면 지방간 같은 그 이외의 대사질환 관련한 검사들을 추가로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증상에 관해서도 검사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사실 종합검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CT나 MRI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MRI까지 CT까지 진행하실 부분이 크게 없으실 텐데 등, 허리 척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근데 이거는 결국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을 다 진행을 했는데도 선택지가 좀 남아있을 때 얘기고 중요한 게 저희가 사실 건강검진으로 진행하는 검사들은 확진적인 검사들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문진을 하거나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건강검진에서 진행되는 항목들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단계의 검사들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과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초기에 검사 소견으로 내가 저 과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 사실 증상에 따라서 내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결정할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위대장 내시경 정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험도 그렇고 발생
발생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 위식도 역류라든지 속에 불편감이 좀 자주 느껴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위대장 내시경 정도는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력을 고려해서 필요한 검사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과거력이라는 게 내가 과거에 뭐 감기에 걸렸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이상소견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건강검진이든 뭐 추적 관찰이든 한 병원을 꾸준히 다니는 걸 좀 추천을 하는 편인데요. 그 이전에 병원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뭐 갑상선에 혹이 보였다라고 했을 때 그 갑상선의 혹 사이즈,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크기가 커지고 있는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예요. 근데 결국 기록으로 몇 센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군데에서 진행을 하면 영상 비교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 크기 증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내가 몇 센치였다 말하기보다는 좀 한 군데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상선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펫CT라든지 복부 초음파라든지 이상소견이 있었던 부분은 그 이상소견이 괜찮아졌는지 혹은 악화가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사실 건강검진 결과에 나오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6에서 12개월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나오는데 사실 그걸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외래 진료를 봐서 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상소견이 나왔던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때라도 한 번 더 챙겨서 혹시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크더라도 사실 동일한 사이즈로 10년 이상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크게 자라는 녀석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정말 작은 1cm짜리였는데 내후년에 찍었는데 2cm가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정밀 검사까지 이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받았던 그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왔던 건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미리 체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족력을 확인을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결국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고 단순히 유전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질환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게다가 가족력이 있는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예를 들어 대사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고혈압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통은 5, 60대에 진단되는 질환이었는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3, 40대에 보통 진단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저희가 비싼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보다도 2대 정도 나의 직계 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어떤 질환을 가졌고 혹시라도 돌아가실 때는 어떤 질환으로 돌아가셨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저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커녕.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을 뭘 받을지 결정을 하기 전에 내 건강 상태 그리고 건강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혹시 지금 약 드시는 건 없는지, 그리고 약을 안 드시고 계시는데 알고 보면 건강검진을 받은 지 좀 오래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같이 받으시면서 건강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부모님께서 어떤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족력이 있었대요. 나중에 진료 받고 나서 한번 물어봤더니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다. 그런데 내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사실 2대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외할머니야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부모님 때까지는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도 어느 정도 내가 질환이 어느 게 있는지 혹시 뭐 그 약 먹고 있는 건 없는지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내 건강 파악에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코곡
찝어드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에 따라서 결국 해야 되는 검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패키지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거를 저울질 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찾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들을 체크를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사들을 받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건강검진은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사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건강하게 안 느껴지는 부분, 내가 아픈 부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유연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